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히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무려 2400년 전에 쓰였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 같거든요. 바로 고대 아테네죠.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빛났던 민주주의의 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바로 이 지점이 국가론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저 위대한 민주주의를 보면서 플라톤은 도대체 왜 희망이 아니라 실패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위대한 책 국가론은요, 사실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이 책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당시 아테네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나 끌었던 큰 전쟁에서는 결국 져버렸죠. 정치판은 썩을 대로 썩었고 진리? 그런 건 없어. 다 상대적인 거지. 라고 말하는 소피스트들이 판을 쳤습니다. 근데 플라톤에게 정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바로 그 민주주의가 자기들 손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모든 혼란의 뿌리가 대체 뭘까? 플라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한편의 추리소설처럼 정의의 진짜 의미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가 바로 아테네의 심장, 아고라 광장이잖아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어요. 사람들 붙잡고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였죠. 그의 유일한 무기는 질문,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진짜 정의가 대체 뭘까?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이 무너져가는 아테네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쥐는 거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게 정의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정의는 빚 갚는 거다? 아니야. 친구 돕고 적을 해치는 거?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정의? 그거 그냥 힘센 놈들 논리지? 하는 아주 맹소적인 주장까지 논리적으로 전부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냐? 일단 기존의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진짜 답을 찾을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기존의 정의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플라톤이 여기서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듭니다. 뭐냐면 국가처럼 크고 복잡한 것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우리 딱 한 사람의 영혼, 그 안에서 먼저 정의가 뭔지 들여다보자. 바로 이겁니다. 플라톤은 우리 영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첫째, 머리, 진실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이 있고요. 둘째, 가슴. 용기나 명예처럼 뜨거운 감정을 담당하는 기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배, 먹고 마시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자, 이성, 기계, 욕망.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플라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완벽한 재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진짜 재밌지 않아요?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을 그냥 크게 확대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보세요. 지혜로운 이성은 국가를 이끄는 통치자, 즉 철학자가 되고요. 용맹한 기계는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실한 욕망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생산자, 바로 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조화로우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것처럼 국가도 이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정의는요, 무엇을 한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이성은 지혜롭게 자기 역할을 하고, 기계는 용감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욕망은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완벽한 조화, 이 하모니의 상태,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꽤나 논쟁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이상국가의 핵심, 바로 수호자 계급인데요. 이들은 아주 특별하고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육이 그냥 지식을 막 머리에 쑤셔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조화를 위해서 음악을 배우고 용기를 키우기 위해 체육을 하죠.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 같은 건 다 잊고 오직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서 플라톤이 진짜 시대를 앞서간 어떻게 보면 정말 급진적인 주장을 하나 합니다. 바로 여자도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직 능력만 있으면 남자랑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거죠. 24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드디어 국가론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그 주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진정한 정의는 오직 철학자가 통치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입니다. 플라톤이 왜 그렇게 민주주의를 믿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결국 이성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이나 인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국가는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나한테 권력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력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리더, 즉 철학자 왕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바로 이 철학자 왕의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태양, 즉 진리를 본 철학자는 혼자만 그 진리를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둡고 답답한 동굴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아직도 벽에 비친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통치는 특권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24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플라톤의 이 오래된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플라톤이 던졌던 질문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과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포퓰리즘이나 가짜뉴스 같은 문제들, 또 리더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교육은 그냥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시민을 만드는 과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쓴 경고문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구호가 더 힘을 얻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2400년 전 플라톤이 우리에게 보낸 이 경고, 즉 우리 사회를 이끌 진짜 지혜와 정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